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반전의 대가 오헨리의 명작 되찾은 양심입니다. 사람은 과연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 오헨리의 되찾은 양심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교도관 하나가 작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곳에서 열심히 구두 가피를 꿰매고 있었죠. 교도관은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교도소장이 사면장을 건넸습니다.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지미는 심드렁하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4년형 가운데 그가 채운 건 겨우 10달. 원래는 길어야 석 달이면 나갈 줄 알았습니다. 바깥에 영향력 있는 친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자, 발렌타인.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네. 이제 마음 좀 잡아. 자네, 봄바탕은 나쁘지 않아. 금고 그만 털고 사람답게 살아. 저요? 지미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평생 금고란 걸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겠지. 교도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안 그러시겠어? 어디 보자. 그럼 스프링필드 사건은 어쩌다 걸린 건가? 높으신 분 하나 다칠까봐 알리바이를 안 댄 건가? 아니면 그냥 배심원들이 자네한테 앙심을 품은 건가? 자네 같은 억울한 사람들은 늘 이 둘 중 하나더군. 저 말입니까? 지미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소장님, 전 스프링필드 근처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듣네, 데려가게, 크로닌.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출소복으로 갈아입혀. 내일 7시에 문 열어주고 정문으로 보내. 발렌타인, 내 말 잘 생각해보게.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소장실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 안 맞는 기성복에 뻣뻣하고 삐걱대는 구두, 딱 봐도 출소자라고 써붙인 꼴이었죠. 사무원이 기차표 한 장과 5달러를 내밀었습니다. 법은 이 돈으로 그가 훌륭한 시민이 되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소장이 시가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감 번호 9762 발렌타인은 명부에 주지사 특사로 기록되었고 제임스 발렌타인 씨는 그렇게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소리도 하늘거리는 나뭇잎도 꽃향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마친 뒤 소장이 준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가를 피워 물었습니다. 3시간 뒤 도착한 곳은 주 경계 근처의 작은 마을. 마이크 돌란의 술집으로 들어가 혼자 발을 지키던 마이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지미, 좀 더 빨리 못 빼줘서.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스프링필드에서 항의가 하도 들어와서 주지사가 서명을 아예 안 할 뻔했어. 몸은 괜찮고? 멀쩡해. 지미가 말했습니다. 내 방 열쇠는? 지미는 열쇠를 받아 위층으로 올라가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그를 붙잡을 때 몸싸움 중에 벤 프라이스 형사의 셔츠에서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지미는 벽에서 접이식 침대를 끌어내고 벽판을 젖혀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동부에서 제일 가는 도구 세트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특수 열처리 강철로 만든 흠잡을 데 없는 한 벌, 최신형 드릴에 펀치, 비트, 클램프, 오거까지. 게다가 지미가 직접 고안한 물건도 두어 개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을 맞추는 데만 900달러 넘게 들었으니 뿌듯할 만도 했죠. 30분 뒤 지미는 계단을 내려와 술집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옷차림에 먼지 하나 없이 손질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일 좀 있어?
마이크 돌란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요? 지미가 시치미를 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뉴욕의 제과회사 외판원입니다만. 마이크는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지미는 술 대신 탄산수에 우유를 타 마셨습니다. 원래 독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발렌타인이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첫 금고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우리무중, 도난액은 겨우 800달러였습니다. 2주 뒤에는 로건 스포트의 최신 방범 금고가 치즈처럼 매끄럽게 뚫려 1,500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유가증권이나 은제품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퍼슨 시티의 구식 은행 금고에서 5,000달러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이제 금액이 만만치 않아지자 벤 프라이스가 직접 맡을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비교해보니 수법이 신기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벤 프라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딱 댄디진 발렌타인 솜씨구먼. 다시 시작한 모양이야. 이 다이얼 좀 봐. 비 오는 날 무 뽑듯 쉽게 뽑혔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뽑는 건 그놈밖에 없어. 회전판 뚫은 것도 봐. 이렇게 깔끔할 수가. 지미는 구멍 하나면 끝이거든. 좋아. 발렌타인 씨 좀 만나봐야겠어. 이번엔 가명이니 사면이니 하는 것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버릇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파던 중에 알게 된 것들이었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재빨리 자취를 감추는 것, 공범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사교 모임을 좋아하는 것. 이런 습성 덕에 발렌타인은 그동안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벤 프라이스가 그를 쫓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방범 금고를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미 발렌타인은 여행 가방을 든 채 우편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칸소주 엘모어, 철도역에서 5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막 돌아온 건장한 청년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무판자 인도를 따라 호텔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건너 모퉁이에서 그를 스치듯 지나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고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엘모어 같은 시골에는 지미처럼 세련된 젊은 남자가 흔치 않았으니까요. 지미는 은행 계단 앞에서 어슬렁대던 소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 은행 주주라도 되는 양 마을 이야기를 이것저것 캐물으며 틈틈이 동전을 쥐어줬습니다. 잠시 후 그 여성이 나왔는데 여행 가방 든 낯선 남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 아가씨, 폴리 심슨 아니냐? 지미가 슬쩍 떠봤습니다. 아닌데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애너벨 애덤스예요. 은행이 애너벨 아가씨 아버지 거예요. 근데 엘모어엔 왜 왔어요? 그거 금식의 줄이에요? 저 이제 불독 보러 가야 되는데 10센트 더 없어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랄프 디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프런트에 몸을 기댄 채 직원에게 슬쩍 속내를 흘렸습니다. 사업 자리를 찾아 엘모어에 왔다며 이 동네에서 신발 가게를 해볼 만한지 슬쩍 떠봤습니다. 직원은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 단번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도 엘모어 젊은이들 사이에선 나름 유행 좀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지미를 보니 스스로가 한참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지미가 매던 넥타이 매듭법을 눈여겨보면서도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직원은 신발 장사라면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모어에는 아직 신발 전문점이 없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며
스펜서 씨가 자리 잡으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펜서 씨는 며칠 머물며 상황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짐은 직접 들고 가겠다며 소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방이 꽤 무거웠거든요. 짐이 발렌타인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랄프 스펜서 씨는 예상치 못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엘모어에 눌러 앉았고 사업도 번창해 갔습니다. 신발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사교적으로도 성공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소원 하나도 이뤘습니다. 애너벨 애덤스 양을 만나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든 것이었죠. 1년이 지났을 때 랄프 스펜서 씨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신발 가게는 번창했으며 애너벨과는 2주 뒤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너벨의 아버지 애덤서 씨도 스펜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애너벨은 그를 사랑하는 만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펜서는 애덤스 씨 댁에서도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도 이미 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지미는 방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로 보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네 가게로 좀 와줘. 내 일을 정리해야 해서 말이야. 그리고 내 도구 세트 자네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마음에 쏙 들 거야. $1000를 줘도 그런 물건은 못 구해. 빌리, 나 예전 일은 1년 전에 다 접었어. 가게 하나 번듯하게 차려서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아. 2주 뒤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빌리,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이제 $1,000,000를 줘도 남의 돈은 한 푼도 안 건드릴 거야. 결혼하면 다 정리하고 서부로 갈 생각이야. 예전 일로 발목 잡힐 일 없게. 빌리, 내 아내 될 사람은 천사 같은 여자야. 날 믿어주고. 난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안 바꿀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 설린의 가게로 꼭 좀 와줘. 자네 얼굴 꼭 봐야 하니까. 도구는 내가 챙겨갈게. 그럼 이만. 옛 친구 지미가. 이 편지를 붙인 다음 날 밤 벤 프라이스는 조용히 마차를 몰고 엘모어로 들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슬렁대며 알고 싶은 걸 알아낼 때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펜서 신발가게 맞은편 약국에서 그는 랄프 디 스펜서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가 딸이랑 결혼한다 이거지, 지미? 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 다음 날 아침, 스펜서는 애덤스 씨 댁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리틀록에 가서 예복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도 살 참이었습니다. 엘모어에 온 뒤 마을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죠. 마지막으로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나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애덤스 씨와 애너벨, 그리고 애너벨의 결혼한 여동생과 그 집 어린 2딸, 5살, 9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스펜서가 묵던 호텔 앞을 지날 때 스펜서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다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엔 스펜서의 말과 마차, 그리고 그를 역까지 태워다 줄 돌프 깁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조각이 새겨진 참나무 난간을 넘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펜서도 마찬가지였죠. 애덤서 씨의 미래 사위인 그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원들도 애너벨 양과 결혼할 잘생기고 상냥한 청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스펜서는 여행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행복의 마음이 한껏 들뜬 애너벨이 스펜서의 모자를 써보고
가방도 들어봤습니다. 나 이런 거 팔러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애너벨이 말했습니다. 어머, 랄프,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완전 금괴라도 든 것 같잖아. 거기 니켈 도금 구둣주걱이 잔뜩 들었거든, 반품하려고. 스펜서가 태연히 말했습니다. 배송비 아끼려고 직접 들고 왔어. 요즘 어찌나 알뜰해졌는지 몰라. 엘모어 은행에는 새 금고와 금고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애덤스 씨는 그게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직원 모두에게 구경을 시켰습니다. 금고는 크지 않았지만 새로 특허받은 문이 달려 있었죠. 손잡이 하나로 강철 볼트 3개가 동시에 잠기고 시간 잠금 장치까지 갖춘 금고였습니다. 애덤스 씨는 스펜서에게 작동 원리를 뿌듯하게 설명했고 스펜서는 예의 바르게 듣긴 했지만 별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메이와 아가사, 두 아이는 반짝이는 금속과 신기한 시계, 손잡이를 보며 마냥 신나했습니다. 한창 이야기가 오가던 중 벤 프라이스가 슬며시 들어와 벽에 팔꿈치를 기댄 채 난간 너머로 심드렁하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에겐 필요한 건 없고 그저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른들이 정신 팔린 사이 9살 메이가 장난삼아 아가사를 금고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애덤스 씨가 하던 걸 흉내내어 빗장을 걸고 다이얼을 돌려버렸습니다. 애덤스 씨가 손잡이를 붙잡고 힘껏 당겨봤습니다. 안 열려. 그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태엽도 안 감겨있고 번호도 안 맞춰놨는데. 아가사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 다들 조용히 좀 해! 애덤스 씨가 떨리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가사!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내 말 들리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캄캄한 금고 안에서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지도 몰라요. 문 좀 열어봐요. 부서서라도. 남자들이 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리틀로까지 가지 않는 이상 저 문을 열 사람은 없어. 애덤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스펜서, 어쩌지? 저 안에 오래 두면 안 되는데 공기도 부족하고 무서워서 발작이라도 일으킬 거야. 아가사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 금고문을 손으로 두드려댔습니다. 누군가는 다이너마이트라도 터뜨리자며 무모한 소리를 했습니다. 애너벨은 고통으로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스펜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절망하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이는 법이니까요. 라이프, 뭐라도 해볼 수 없어? 제발 시도라도 해봐. 스펜서는 묘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애너벨, 그가 말했습니다. 그 장미, 나 좀 줄래? 애너벨은 제대로 들은 건지 믿기지 않았지만 드레스 앞섭에서 장미 봉우리를 빼내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는 그걸 조끼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벗어 던진 뒤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랄프 디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문에서 물러서요. 그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지미는 여행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반짝이는 낯선 도구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늘어놓으며 늘 그러듯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법에 걸린 듯 숨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1분 만에 지미의 애장품인 드릴이 강철문을 매끄럽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그는 자신의 기록마저 깨고 빗장을 풀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무사했던 아가사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지미 발렌타인은 코트를 걸쳐 입고 난간 밖으로 걸어나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랄프! 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엔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그의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 벤. 지미가 여전히 그 묘한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결국 왔군. 그래, 가자고. 이제 와서 뭘 더 어쩌겠어. 그런데 벤 프라이스는 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스펜서 씨,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초면인 것 같습니다만 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몸을 돌려 길을 따라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